마리가 문을 닫는 순간 윤원경의 한마디가 심장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소리 살릴 사람. 마리 너뿐이야. 병원 복도에 혼자 선 마리.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소리가 백혈병이라는 사실도, 골수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 골수가 자기일 수 있다는 사실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따라오질 않았거든요. 그때 주시라가 달려왔습니다. 마리야, 너 왜 이렇게 창백해? 왜 그래? 주시라는 딸의 눈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도 주시라는 바로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묻는 순간 마리가 더 무너질까봐 엄마는 그게 겁이 났어요. 마리는 병원 밖으로 나오자마자 강세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 지금 잠깐 볼 수 있어? 강세는 대답도 길게 안 하랬습니다. 지금 어디야? 잠시 뒤 강세가 헐레벌떡 달려와 마리 손을 붙잡았습니다. 강마리, 너 지금 눈빛이 무슨 말 들었어? 마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리 숨을 삼켜도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강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설마 검사받을 생각하는 거 아니지? 마리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강세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마리야, 내 말 들어. 네 몸까지 걸어버리면 그건 네가 너무 손해야. 마리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선배, 소리는 내 동생이잖아. 그 한마디에 강세가 말을 잃었습니다. 논리로 막을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병실에서 한갑 맞고 힘겹게 미소 짓는 아이, 머리카락 빠질까봐 모자 꾹 눌러 쓴 아이, 그 작은 손이 마리 손 잡고 누나라고 부르던 목소리. 그게 마리 마음을 통째로 흔들어 놨습니다. 그날 밤 윤순애의 집 거실에서는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순애가 이옥순 앞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거든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우리 마리가 소리 아빠 정자로 태어난 거. 이옥순의 눈이 깜빡였습니다. 잠깐 숨이 멎는 느낌. 그 말 속 뜻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윤순애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리 살리려고 마리를 스페어처럼 이래라 저래라. 이옥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쉿! 마리 엄마 듣겠어요. 윤순애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심? 지금 이 상황에 조심이 돼요? 그 윤원경이 우리 마리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윤순애가 숨을 꾹 눌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옥순의 손이 컵을 꽉 쥐었습니다. 어른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 결국 아이들한테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옥순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마리를 지켜야 해. 누가 뭐래도. 그런데 같은 시간 진기식과 윤원경의 집에서는 더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윤원경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빈혈이면 죽어? 죽는 병이야? 지금 소리가 죽어간다고. 진기식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윤원경,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마리도 사람이야. 마리 몸도 중요하다고. 윤원경이 탁자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중요? 지금 중요한 건 소리야. 소리 죽으면 다 끝이야. 진기식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당신 지금 마리를 사람으로 보는 거 맞아? 그냥 필요한 걸 꺼내 쓰는 것처럼 굴잖아. 그 말에 윤엉영이 순간 답을 못했습니다. 진기식은 그 침묵을 보고 더 확신했습니다. 윤원경은 지금 마리 마음은 안 보고 소리 살릴 수 있냐 없냐만 보고 있다는 걸요. 진기식이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리 살리는 거 좋아.
근데 그 과정에서 마리까지 망가지면 그건 살리는 게 아니야. 그때 윤원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송미령. 윤원경은 잠깐 멈칫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요? 송미령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윤원경 씨, 흥분하지 말고 제 말부터 들어요. 지금 판이 커졌어요. 윤원경이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전판 같은 거 몰라요. 우리 소리 살릴 방법만 말해요. 송미령이 웃듯 말했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다만 공짜는 아니죠. 윤원경이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송미령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숨기고 싶은 서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잡고 있고요. 윤원경 씨는 시간이 필요하죠. 소리에게 시간을 벌어줄 거. 그리고 마리 쪽에서 도망 못 가게 분위기를 정리해줄 누군가도 필요할 거고요. 윤원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나랑 거래하자는 거예요? 송미령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거래죠. 서로 필요한 걸 바꾸는 거니까. 윤원경은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싫었지만 무서웠지만 소리라는 이름이 윤원경을 잡아 끌었거든요. 진기식이 윤원경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누구야? 윤원경이 억지로 태어난 척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진기식이 그 떨림을 놓칠 리 없었죠. 한편 병원 안에서는 엄기분이 송미령을 불러 세웠습니다. 송미령 씨,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송미령이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원장님, 지시란요. 정리죠. 엄기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마리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요. 병원은 그런 짓 안 합니다. 송미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동의를 받아내면 되잖아요. 엄기분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받아내. 송미령이 조용히 말을 바꿨습니다. 설득, 분위기, 압박, 이름은 편한 걸로 쓰세요. 어차피 결과는 같으니까. 엄기분의 손이 서류 끝을 구겼습니다. 당신? 선 넘지 마. 송미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장님도 선 넘는 서류 있잖아요. 송미령이 USB를 내보입니다. 이게 밖으로 나가면 원장님 자리부터 흔들릴 겁니다. 엄기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송미령은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원장님 서류 지키실 건지, 윤원경 씨 소리 지키실 건지. 이게 바로 송미령이 말한 자발적 동의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강마리가 제가 원해서 했어요 라고 말하게 만드는 분위기. 거절하면 죄인처럼 몰리게 만드는 공기. 그렇게 마리의 선택을 선택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 시각, 마리는 혼자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혈액내과 전문의, 빈혈 환자, 골수기증 가능성, 부작용과 위험성. 자료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두워졌어요. 될 수도 있다와 큰일 날 수도 있다가 같이 적혀 있으니까요. 결국 마리는 동기 의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강세한테 전화한 게 아니었습니다. 혈액내과, 아는 사람 있지? 다른 병원 쪽으로. 동기가 놀라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너 어디 아파? 마리가 짧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검사받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긴 너무 복잡해. 마리는 이미 각오를 한 상태였습니다. 강세가 말리든 엄마가 반대하든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누가 대신 책임져 주는 일이 아니니까. 다음 날 아침, 마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주시라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마리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주시라가 뭔가 이상한 느낌에 다시 물었습니다. 마리야, 무슨 일 있어? 마리가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멈칫했습니다. 아, 아니,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가 바로 무너질 것 같아서 마리는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병원 검사실에서 마리는 피를 뽑았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찌르는 순간 마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통증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두려웠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와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바로 그때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야. 마리가 고개를 들자 강세의 얼굴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검사 받았지? 마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세가 숨을 삼켰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겁이 난 표정이었어요. 왜 혼자 결정해?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마리가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선배가 말릴 거 알았으니까. 강세가 마리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나 말릴 거야. 근데 지금은 결과부터 보고 같이 방법을 찾자. 혼자 짊어지지 마. 마리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누군가는 자기를 사랑으로 봐주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식은 금방 윤원경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윤원경은 진기식 앞에서 거의 환호하듯 말했습니다. 마리가 움직였대. 검사 받았대. 이제 소리 살릴 수 있어. 진기식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검사 받았다고 끝이 아니야. 결과도 모르고 설령 맞아도 마리가 동의해야 해. 윤원경이 소리쳤습니다. 그걸 누가 거부해? 소리가 죽어가는데. 진기식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어. 거부해도 돼. 그건 마리 선택이야. 윤원경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금방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선택? 그럼 소리는? 진기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원경은 이미 두 사람을 다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마리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와 적합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강마리 씨 빈혈 수치가 생각보다 위험해요. 마리가 물었습니다. 이식 수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빈혈이 악화될 수 있고 회복 기간도 예측이 안 됩니다. 최악의 경우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어요. 마리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순간 누나 고마워요 라고 웃던 소리 얼굴이 떠올랐고 동시에 주시라가 자기 손을 잡고 넌 내 딸이야 라고 말하던 장면이 겹쳤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강마리 씨가 결정하는 겁니다. 마리는 돌아오는 길에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왔습니다.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었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 질문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태어난 걸까? 아니면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는 걸까? 답은 없었고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주시라가 마리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마리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시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과 나왔어?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시라가 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가 지켜. 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근데 소리는 어떻게 해요? 주시라가 숨을 삼켰습니다. 소리도 중요하지만 넌 더 중요해. 넌 내 딸이야. 그 말에 마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엄마 품에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인지 마리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이옥순이 움직였습니다. 이옥순은 윤원경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서 둘이 마주 앉자마자 이옥순이 말했습니다. 윤원경 씨, 마리한테 큰 부담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윤원경이 비웃듯 맞받았습니다. 그럼 소리는요? 소리는 죽어도 돼요. 이옥순이 눈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소리를 살리는 것과 마리를 희생시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윤원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이옥순이 조용히, 하지만 더 무섭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선 넘으면 당신? 평생 못 돌아와요. 윤원경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윤원경도 느꼈습니다. 자기 손에 쥔 게 아이 하나의 생명만이 아니라는 걸. 강마리의 미래까지 쥐고 있다는 걸요. 마리는 소리병실로 갔습니다. 소리는 작은 손으로 마리를 잡았습니다. 누나 왔어? 마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소리 보러 왔지? 소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나 안 아플 수 있어요? 마리가 잠깐 멈칫했다가 소리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응? 누나가 선물 줄 거야. 소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무슨 선물이에요? 마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리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소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마리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주시라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시라의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엄마는 알았거든요. 딸이 강해진 게 아니라 딸이 혼자 버티는 법을 배워버렸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윤원경은 결국 송미령을 따로 만났습니다. 사람 없는 병원 주차장 끝. 차 안에서였어요. 윤원경이 먼저 말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송미령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습니다. 윤원경 씨도 참 빠르네요. 좋아요. 간단해요. 뭐가요? 송미령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원경 씨는 소리를 살리고 싶죠. 그럼 소리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방해하는 사람들 정리하고 말 많아질 사람들 입 다물게 하고. 윤원경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게 마리까지 포함이에요. 송미령이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포함이죠. 근데 겁먹지 마요. 강마리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말하게 만들면 돼요. 윤원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송미령이 낮게 웃었습니다. 사람은요, 몰리면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기도 해요.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윤원경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협박인지 제안인지 구분도 안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송미령은 지금 소리를 빌미로 마리까지 휘감아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마리는 끝까지 자기 선택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원경과 송미령은
어디까지 선을 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